네,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예, 오늘은 쇼기 강의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쇼기 강의 중에서 그 모리비차 전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리비차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전법이 사간비차예요. 이 사간비차는 초보자 처음 하시는 모리비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전법인데요. 그만큼 공격과 수비의 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특징이 갖고 있는 사간비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간비차로 뒀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함께 어, 가장 기본적인 전법이고 그 기본적인 진행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리비차이기 때문에 이 모리비차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가장 정석적으로 두는 수 바로 이 765를 두는 것이 가장 정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부터 항상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건 100% 안전비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의에 올려드린 것은 모리비차죠. 이 모리비차의 가장 큰 첫 수는 바로 이 보루 이런 식으로 765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후수도 딱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를 가정을 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수의 입장에서는 갓길이 일단 막혀져 있는 상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갓길이 막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바로 68비처럼 둘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뒀을 때도 뭐 68비차로 둘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바로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또 갓길 막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 갓길을 막고 가면은 바로 몰입이체로 가는 경우는 사실 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바로 몰입이차, 이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몰입이차 중에서 사간비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두는 것을 보통 삼간비차라고 부르죠. 이 위치에 있는 것이요.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사간비차이기 때문에 사간비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후수는 뭐 여기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응수를 한번 또 물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이쪽을 바로 이런 식으로 둬서 응수를 또 물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각으로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들도 보통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두는 것을 많이 둡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두지 않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찌릅니다. 예, 찔러요. 그러면 이걸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두는 순간에 이게 막아낼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요 B차가 아주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볼을 노리기도 하고 이쪽 각도 어느 정도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막아내기가 힘들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요렇게 둬가지고 이 용이 요 각머리를 누르고 있죠. 상당히 후수가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물론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뒀을 때는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후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둬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뒀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뒀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각기를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 각 교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마가 요 비차를 노리고 있고 요 향차를 노리고 있는 이 양거리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마로 먹는 건 당연한 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두는 순간에 그 다음에 수비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먹고 이렇게 뒀을 때 약간 형태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 비차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수 입장에서는 딱히 수비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마땅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요렇게 두게 된다면 뭐 요런 식으로 둬가지고 굉장히 맛이 나쁘잖아요. 예, 이 자체가 맛이 나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후수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각기를 열었을 때는 요 각기를 닫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응수를 묻고 응수 타진을 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후수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움직이나 저렇게 움직이거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기은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두는. 이게 가장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사간비차의 가장 기본적인 진행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렇게 되었을 때 수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수는요,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걸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 군반성수님 블로그는 요렇게 움직였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기본 진행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나쁘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이거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일단 수순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걸 한번 익히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삽으로 두면은 485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후수도 이쪽 옥으로 움직이겠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325으로 가고요. 285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후수는 이런 식으로 짜서 지금 이 형태의 울타리가 뭐냐? 배울타리라고 부릅니다. 예, 일본어로 후나가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보통 안전비차에서 몰입비치를 상대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선수는 이런 식으로 38은을 올립니다.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미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형태는 편미노, 그러니까 일본어는 카타미노 울타리를 짠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은 미노 울타리에 대해서 나중에 전법이라기보다 울타리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모리비차는 이런 미노 울타리를 쓰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노 울타리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굳이 울타리를 짜냄에 있어서 많은 수를 투자하지 않고 울타리를 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노 울타리가 완성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결국엔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짜내게 되면서 중반 이후에 운영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비차에서는 좀 미노 울타리만큼 간단하고 좋은 울타리가 없는 거겠죠.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이 움직이는 수는 대충 이렇습니다. 후수가 이 은으로 움직여서 또는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 보와 이 은을 이용해서 이쪽을 압박가자라는 취지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사부를 두는 거예요. 7사부를 두고 나는 이런 식으로 둬서 일반적인 지금 이 형태가 일반적인 민호 울타리를 이미 짜놓은 상태이죠. 지금 이렇게 된 자체만으로도 이미 선수는 이미 일단락이 되었다. 수순에 있어서는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울타리가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몰입비차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앉은 비차에 비해서는 몇 수가 좀 빨라요. 예, 조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손쉽게 울타리를 좀 만들 수가 있다. 몇 수 안 들이고 둘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끝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뭐 민호 울타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울타리가 짜놓았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거의 그 좀 경로를 확보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요쪽 끝선에 있는 볼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예, 많이 쓰이고 있는 몰입2차의 가장 기본적인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본적인 진행인데 이 왼쪽 은 그러니까 이 왼쪽 은이 바로 요 은이죠. 요 은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수가 공격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받고 후수가 요수를 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3은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죠. 예, 5-3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쪽이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예, 이렇게 둬서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선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이 각기를 열었을 때 변화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를 열었을 때요. 여기서도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각 교환을 했을 때. 일단 각기를 열어둔 상태니까 당연히 각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각 교환을 하지 않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환을 했을 때 변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각기를 열었기 때문에 후수는 이런 식으로 각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안 먹을 수가 없는 절대수죠. 예, 당연히 이건 먹어야 되는 수순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각 교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옥을 최대한 빠르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거든요. 후수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 수가 덜 들어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렇다면 후수는 일단은 각 교환을 이미 했고 이 은이 일단 이쪽에 찍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은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공략하는 수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두는 수가 뭘까요? 바로 요수입니다. 요게 굉장히 그래서 각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좌민우를 두게 된다면 이땐 바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갑니다. 뒀을 때 요 은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요 은으로 먹었을 때
지금 이런 형태, 이 위치가 여러분들 어느 위치인 줄 아시나요? 이게 흔히 얘기해서 봉은을 뒀을 때 위치와 똑같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게 봉은처럼 공격하는 것을 몰입이차이지만 이런 식으로 봉은처럼 움직이는 것을 역봉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명식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은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요 정도의 진행이 예상할 수 있는, 예, 패턴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뭐 응수를 묶거나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곽기원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의 진행이 예상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뒀을 때 곽기원을 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기원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비적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약간 공격적이라는 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수비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선수는 이런 식으로 두게 되겠습니다. 일단 각기에 열어뒀잖아요. 이 각기에 열어두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식의 공격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은을 움직이는 요수가 있습니다. 요수가 가장 좀 괜찮은 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자면요. 일단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삼삼각을 움직이게 된다면 바로 요런 수가 있어요. 이 수, 요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과 은 연계 공격이 가능하겠죠. 예, 공격이 가능. 각과 은뿐만 아니고 요 비차를 통해 때로 해서 이쪽을 공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가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요걸 계속해서 전진을 시켜요. 요걸 계속해서 전진을 시켜서 압박을 가져가는, 요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수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둔 것이 이런 식으로 두는 676는 두는 일종의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울타리를 짜기 위해서 2, 5를 두게 된다면 이때는 바로 이쪽을 찌릅니다. 당연히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동은으로 갑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동은으로 갔을 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된다면 이때는 바로 이 비차와 은, 보를 이용해서 이쪽을 공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요수를 두는 것이죠. 요수를 뒀을 때 동보로 먹을 수가 있겠죠. 뭐 물론 동은으로 가도 뭐 똑같습니다만은 일단 동보로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고 동은으로 먹든 동보로 가든 단지 수순의 차이가 좀 있을 뿐 결과는 똑같습니다. 은으로 먹어요. 마찬가지로 또 은으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차로 먹으면은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비차가 이쪽을 들어가서 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비성을 하게 되면은 뭐 만약에 뭐 요렇게 둔다고 가정했을 때 요렇게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는 이 용이요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비차도 노리고 여기 있는 개와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향까지도 노릴 수 있는, 예,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선수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수비를 해줘야 되겠죠. 결국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잡은 말을 또 한 장을 또 쓰게끔 수비를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유고보를 두면서 가는 전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게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이렇게 둬가지고 후수는
이 볼을 이용해서 이쪽을 압박을 가져가는, 봉은처럼 압박을 가져가는 요런 수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때는 요렇게 둠으로 인해서 수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보통 사간 비차가 공수의 밸런스가 좋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상대방이 급전을 갔을 때 사간 비차로 가게 되면은 그것에 카운터하실 수 있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워즈를 했을 때였나요? 그때도 봉은으로 했을 때 제가 좀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간 비차로 계속해서 가니까 봉은에 계속 당했던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약간 봉은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종의 급전을 거는, 예,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었는데, 요런 식으로 가서 수비를 하는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방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예, 이렇게 둬가지고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가서 급전을 좀 걸겠지요. 예, 그렇게 가게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의 진행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육지로 뒀을 때 뭐 육선으로 두면 요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요렇게 두면 요렇게 두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각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계일 때 이때 이쪽으로 공략을 하게 돼 먹을 여유가 없어요. 먹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설령 이걸 먹는다고선 치더라도 뭐 그냥 도망갑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가나요?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은 일단은 뭐 보한장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선수는 은을 먹었고 후수는 개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보다는 은이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좀 높죠. 가치가 높은 기물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제 생각이긴 한데, 요 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선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도 공략이 또 가능할, 이쪽 진영의 공략도 좀 가능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비교적 약간 좀,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요. 조금 약간 극단적인 예를 좀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여기에서 나오는 변화도는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육은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은 나중에 좀 추후에 좀 변화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사간 비차의 가장 기본적인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간 비차의 진행이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하고, 전법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공략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그렇기도 한데요. 오늘 기본형과 그 기본형에서 파생되는 공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사간비차 정석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